열정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오늘 가지각색의 본인의 아미를 듣다 보니까 저도 너무 열정이 많이 끌어오르고요. 정말 아미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타트는 종갓집 며느리에서 자유교육가로 변신 중인 강성혜입니다. 제사상만 보시고 다 놀라시죠? 저희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사진이에요. 근데 제가 아미를 하다 보니까 제 스펙이 됐어요. 먼저 제 얘기를 하자면요. 학교 졸업하고 로펌에 7년차 근무할 때 결혼하고 제가 33살, 남편이 34살, 큰애가 4살, 작은애가 7개월 때 아미가 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1년에 제사를 16번 지내던 장손면이었어요. 그리고 홀 시어머니 모시고 있었고. 근데 증권회사 다니던 친정 오빠, 그러니까 전 친정 오빠인데 저희 남편한테는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이자 제 부인, 저희 남편한테 아미를 알려준 거죠. 근데 저도 마케팅을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무 하고 싶어 했고, 왜 그러냐면 보통 보면 남편분들이 직장 다니면 한 나이 40 가까워지면 자기 사업하기를 되게 원하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걸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케팅을 듣더니 투자도 하지 않고 내 노력만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보겠다고 해서 바로 스타트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아미가 여기가 생필품이잖아요. 그럼 제가 너무 잘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쓰는 건 자신 있는데 제가 상황이 지금 보세요. 어머니 모시고 살죠. 아이 둘 어리죠. 1년에 제사를 16번 지내니까 바깥 세상이 정말 궁금하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요. 착한 아내가 되고 싶었던 꿈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한 7년을 자충우돌 혼자 아미 사업을 해요. 근데 제가 아미 사업 하는 계기가 생겨요. 어떤 데냐면 저희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 그러니까 투잡으로 7년 차에 직장을 이직하게 되는데 4개월 무직 상태가 돼요. 근데 2개월째 제가 저희 집에 너무 돈이 없다는 거 알게 돼요. 왜냐하면 월급 생활은 매달 짜여진 대로 살잖아요. 근데 2달째 되니까 돈이 너무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항상 옆에 있던 아미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된 아미가 제가 막상 해보겠다고 결정된 이유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아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자들이 하는 생각, 부자들이 하는 습관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알고 되면서 내가 다니던 로펌에 다시 돌아갈 일도 없을 테고 다시 간다가도 가긴 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미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아미하면서 제 변화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가 제일 와닿았냐면 누틀라이트를 공부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틀라이트 배우면서 건강 박사, 세제를 공부하면서 세제 박사, 그 다음에 아티스트를 공부하니까 피부 박사, 그리고 키를 알다 보니까 요리 박사가 되고요. 마케팅을 더 심취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경제 박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순이가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 사업은 나 혼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업할 때 내 변화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를 착한 아내, 착한 며느리 되게 좋았는데 아미 사업을 생각보다 못하니까 똥벌 받다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한번 뭔가를 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끝에 책 읽는 거, 음원 듣는 거, 그 다음에 미팅장에서 들어와서 공부하는 것들을 모두 한번 적어본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어보니까 저기 노트 보이시잖아요. 제가 한 200권이 되더라고요. 100권 정도는 따로 박스에 있고요. 제가 이렇게 펼쳐서 책꽂이 있는 걸 찍었더니 100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에 어떻게 했냐면 책을 읽으면 좋은 내용을 한번 적어보고요. 음원 필사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팅장에 오면은 모든 내용 하다못해 어떤 것까지 적었냐면 잘하고 싶으니까
리더님들의 귀걸이, 목걸이, 옷 스타일, 머리 헤어스타일 다 이렇게 그려봤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본 결과 어떤 게 있냐면요. 아, 나의 역사구나 이게. 그러고 내가 얼마나 잘해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했었을까.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 제가 모았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읽든 음원을 듣든 미팅을 듣든 거기에서 뭔가 골자를 내 거를 옮기지 않으면 절대 내게 되지 않더라고요. 부자들은 성공자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약점이 뭐냐면요. 되게 여리여리하게 보이죠. 근데 제 약점을 강점을 만드는데 강점이 배가 되는 거를 여기 안에서 배우게 돼요. 제가 이제 장손 며느리 했으니까 음식을 워낙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퀸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시피도 만들기도 해봤는데 그거를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주 있는 홈미팅에 퀸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팀에 대장급에 대하는 굉장히 많은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퀸을 시작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요. 홈미팅이 열리잖아요. 홈미팅, 홈파티를 매주 매달 하다 보니까 제가 자가 운영 능력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에 1대1이라도 1대3이라도 팀으로 하는 모든 거를 홈미팅, 홈파티를 양을 늘려보면 되게 좋겠다. 얘기냐면 이 사업은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가르치는 일이지만 그들이 따라서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퀸으로 할 수 있는 미팅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나 혼자 시작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소비자는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일은 소비자만 만들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사는데 파트너가 안 나와서 어딜 가게 되냐면요. 부산, 울산, 강주를 가요. 정말 먼 거리를 갔죠. 한 번씩 가면 하루를 다 시간을 써야 되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근데 처음에는 버스로 가다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저희 남편이 저를 배려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사줘요. 그래서 어떤 적이 있었냐면 부산을 가는데 10시 반 미팅이에요. 보통 10시 반 홈미팅을 하게 되면 못해도 비행기는 7시에 타야 돼요. 그러면 그 7시 비행기 안에 정말 이렇게 넥타이 정장 매고 정말 CEO 같은 남자분들이 다 줄줄 있는 틈에 껴서 저는 오늘 홈미팅을 어떻게 할까에 궁리하면서 가거든요. 거기에 껴있는 제 자신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미팅으로 해가지고요. 부산에 있는 파트너는 지금 다이아몬드에서 정말 엄청 커져 있고요. 울산은 제가 어떻게 한 파트너냐면 제 친구가 치약을 올케 언니가 12개를 부탁해서 제가 만나러 갔어요. 성남에 살고 있었는데 갔더니 그 집에 엄마가 보험을 하셔서 그 치약을 쓰신다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따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따님이 그 치약을 쓰면서 같이 저랑 연결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을 따라서 성남에 살다가 충주로 갔다가 충주로 가면은 울산으로 갔다가 울산에 갔다가 다시 판교로 올 때까지 제가 다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다닌 지 2년이 넘으니까요.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올해 에메랄드 2조를 도전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은 진짜 헛수 같은 일 같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되게 소중히 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100명이 있는 거를 정말 그걸 진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또 그룹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해낼까를 되게 궁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저도 다들 아이들 때문에 시작한 아미시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첫 번째가 아이들 때문에 시작한 아미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도 너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도 너무 평범한 가정에서 만난 두 부부가 저희 두 사이에 난 두 아이들도 분명히 평범할 수밖에 없는데 암이라는 수단 안티로부터는 평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잘 키우고 싶으니까 정말 제가 아미를 될 때나 안 될 때나 정말 여기서 올인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내가 좀 참고 안 되는 것 좀 되게 해보려고 노력했던 것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 안에서 너무 잘 커서 큰아이는 지금 31살인데 원래 순수 수학을 되게 좋아하는 이렇게 순수
수학을 하려고 하는 애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수학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딸은 지금 투잡으로 같이 이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에서 배운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클 때부터가 어떤 걸 했냐면 매달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거,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거 불편한 게 뭐가 있는지를 꼭 같이 소통하는 거. 그래서 나이가 이제 30살 다 되어가는데 저희 엄마 아빠하고도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 안에 오니까 부모님들은 잘 키워주셨어요. 근데 멘토는 되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 오니까 정말 따라가고 싶은 멘토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평생 사업도 하고 평생 여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래서 이 사업에 오니까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니라 저도 저희 부부도 너무 잘 크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다이아몬드 이게 하나 이렇게 형성을 하고 나니까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요. 저만의 루틴을 가져요. 어떤 걸 갖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적어보기도 많이 했지만 팀을 같이 활성화하려면 나 혼자 힘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루틴을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제일 가치로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생각을 잘못한 것도 잘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감사일기 노트가 있잖아요. 제가 10년을 써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소한 것들라도 좀 소중히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느끼게 남기 때문에 그 감사 운동을 해서 감사 릴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이 감사를 정말 제가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리더들이 다 그걸 따라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 12월에 스폰서님 따라서 필리핀 봉사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그 일을 하셨다는데 제가 막상 눈으로 딱 보고 나니까 스폰서님 그 나눔에 대해서 제가 감동이 되게 컸었어요. 물론 처음에 나 잘 살자고 하지만 나중에는 누군가를 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바탕에 감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스폰서님 따라서 저도 그 마음 그대로 열심히 저도 헬퍼스가 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미는 여러분도 꿈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아미 시작하기 전에 저 아미 세계 오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이 꿈이 뭐예요? 없었죠.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잘 키우고 편하게 잘 사는 거.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한 100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수석답으로 된 지금 시점까지 보니까 이룬 게 너무 많아요. 그중에 그 밑바탕이 된 거는 제가 꿈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근데 꿈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지금 현 내 모습에서 3년, 5년,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당금질이 있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남이 하는 거 다 하고 거기에 조금 더 하는 게 노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생각하는 꿈 다 갖고 계실 건데 항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모두 계신 분들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치고 파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삼성증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메이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 큰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 아파트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한 언니가 계셨거든요. 그 언니로부터 홈미팅을 초대받으면서 아메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날 아메이란 단어도 태어나서 처음 들었고요. 다단계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선입견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되게 좋아하고 내가 볼 때는 그 언니가 주부 9단, 저는 주부 초단. 그죠? 근데 그 언니가 미경아 이 세제 너무 좋아. 미경아 이 샴푸 너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안 쓸 이유가 저한테는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첫 미팅을 초대받았을 때도 제 생각에는 아기도 봐주신다 그러고 아시죠? 아기 어릴 때 누가 봐주면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만난 것도 먹고 가가지고 좀 콧바람도 쐬고 저는 딱 그런 마음으로 하나 부담 없이 그 미팅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미팅에서 제가 딱 기억나는 건 뭐였냐면 저는 딱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메이를 시작할 때쯤은 아기를 바로 한 돌잔치 정도 끝나고 나서 제가 일을 찾고 있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찾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아메이 사업이 별로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딱 6개월 반대했어요. 딱 6개월. 그래서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제가 딱 6개월 만에 SP를 갔어요. 왜냐면 너무나 뭐가 되는 거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주변에서 누군가 반대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돼가지고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첫 여행을 가게 돼요. 이 첫 여행은 가족 여행이었는데 너무나 속상하게도 제가 우리 시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암선고를 받으시고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아버지하고 우리 큰아이하고 이렇게 넷이서 여행을 갔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기다려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그래서 좀 빨리 성공을 해야 되겠다. 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때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둘째를 낳고 3년을 쉬면서 아메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됐죠. 근데 제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아메이를 계속할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몸이 좀 좋아졌을 때 다시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 아메이가 제 옆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용기가 필요했어요. 다시 시작하는 아메이는 그 전에 아메이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제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이번에는 진짜 내 일, 진짜 내 사업,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올인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봐주는 중국 아주머니를 바로 상주시켰어요. 왜냐면 애가 어렸으니까 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모든 보너스를 그 아줌마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침에 나오면 이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집에는 우리 아기를 보는 것도 그 아줌마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그 아줌마고 나는 가가지고 잠만 자고 이 집이 내 집일까 아줌마 집일까 저 사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올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SP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도 빼지 않고 4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고요. 전 사실 별다르게 크게 잘못한 것은 없었어요. 근데 제 파트너들한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못하게 되는 거 있죠. 그랬더니만 제 다이아몬드 유지가 안 되잖아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졌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막 앞으로 달려왔는데 잘못 왔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모래성을 쌓은 것 같은 느낌?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막 찾을 수가 없고 내가 시스템 대로 하는데 근데 안 하는 것 같은 느낌. 전혀 목표를 잡을 수 없는 것 같은. 아메이를 진행하면서 아마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상황도 안 좋고 사실 마음도 난리였는데 저는 주저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저희 부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미 전업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메이 수입은 두 아이를 키우는 저희의 생활비였어요. 나한테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니까 이제 되게 하는 방법만 생각나더라고요. 다시 만들자.
무너지지 않는 네트워크 만들자. 그러려면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자. 한 7년쯤 전부터 책 읽기를 매일매일 하면서 카톡방에다가 내가 아침마다 책 읽는 모습을 올렸어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면 분명히 리더들이 따라올 거야. 한 1년쯤 제가 쭉 진행을 했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해.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 와, 리더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와, 미경 언니니까 이렇게 하지. 아침부터 토요일도 쉬지 않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와, 대단하다.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쉬워야 된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 때 못 모였잖아요. 우리가 모일 수 없다 그러면 쪼개자. 그것도 아주 많이 쪼개자.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그리고 쉬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전체 그룹이 12%일 때 9%가 사업 설명하고 3%가 제품 설명했다는 그런 음원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리더들은 다 진짜 리더였겠구나. 그럼 코로나 지금에도 우리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똑같이, 아니 저보다 더 잘해 나가는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일정 핀을 가진 사람들만 팀장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파트너가 한 명 있어도 팀장이고요. 소비자가 있어도 팀장입니다. 나도 팀장이라는 팀장 마인드를 심고 오너십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저희 팀이 팀장 마인드, 오너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팀 전체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메이는 참 좋은 비즈니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이라는 거 사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스폰서님도 할 수 있다 그러고 파트너도 할 수 있다 그러고 나도 나 자신한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런 자신감이 서로한테 생겨서 그게 팀워크가 되고 팀 분위기가 되고 그게 또 아메이의 좋은 사업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더라고요. 이보다 좋은 비즈니스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모두 무언가 막연하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남들은 없는 거일 거예요. 내일이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희망, 5년 후, 10년 후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되는 희망, 이 비즈니스를 아메이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메이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저처럼 걸림돌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걸림돌이 반드시 성장의 원동이 되는 디딤돌이 될 것을 너무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이 아메이라는 멋진 비즈니스를 만나서 정말 특별한 인생이 되어버린 ABO 신영주라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큰 오프라인 미팅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데요.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네, 역시 아메이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제 소개를 데스티니 메이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리고 내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이 사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꺼내서 그들이 정말 제가 걸어온 그 길을 잘 걸어올 수 있도록 돕는 데스티니 메이커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는 31살에 아메이 사업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요,
4년 동안 엄마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4년 동안 병원에 계셨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서 경단녀로 있었던 때에 아메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4년 동안 지켜보고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정말 우울증이 저를 찾아왔는데요. 제가 우울했던 이유는 엄마처럼 그렇게 내 70대 그 시간을 제가 상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았고요. 전 너무 미래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더 잘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를 하늘나라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제가 겪은 그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저희 아들에게 클로즈업이 되면서 내 이 소중한 우리 아들에게 내가 나중에 짐이 되면 어떡하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이는 31살이었지만 뭔가 인생에 대한 고민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2에 아메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안 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메이를 하지 않고서 보낸 나의 노후가 나의 미래가 너무 불안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메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쁜 정원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다른 어떤 걸 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두는 거다. 왜냐하면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괜찮지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변수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메이 속에서 저는 제 삶의 멘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그 어디에도 없었는데 이 아메이 속에서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멘토를 만나니까 뭔가 용기가 생겼고요. 정말 잘 따라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집에서 4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남편 회사 때문에 외지에 와 있었고 그리고 우울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잘할 자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라. 물건을 팔거나 누구를 설득시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루에 한 가지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만나라. 저는 너무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거면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당장 얼마를 전달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누구를 끌어들여야 되는 거라면 못할 것 같았는데 내가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만나라고 하니까 정말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고요. 한 사람을 100번 만나라고 해서 한 사람 아는 사람 몇 명 되지 않는 그분들을 반복해서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사람을 벌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사람을 벌어라. 그래서 저는 그들과의 관계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매출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누구보다 말을 잘하는 능력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을 승부를 내보자. 나의 경쟁력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으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사람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의 마음을 얻으면 그분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과 평생 함께할 파트너를 만나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소비자를 만나고 파트너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그 마음을 맞추는 거에 있어서 제가 원래 사람을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 사랑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 그분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보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그 사랑이 전달이 됐고 소비자의 마음을 얻게 됐고 파트너들과 마음을 맞추는 팀워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마음을 얻으면 전부를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도 그 초창기에 제가 마음을 얻던 소비자들은 그 뒤에 제가 바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저에게 제품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사랑으로 못 여는 열쇠는 없다. 저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정말 그분에게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때 그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진짜 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노력을 하면서 나아갔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똑같은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감사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제 안에서 감사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제 사업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겐 사랑을, 나에게는 감사를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그냥 바보가 되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그렇게 손해보고 손해봤더니 그렇게 사업을 즐겁게 해오다 보니까 이제 홈미팅도 하게 되고 저와 미팅장도 같이 나오고 마음을 맞춰서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홈미팅을 하는데 홈미팅이 잘 안 되는 거죠. 초대도 잘 안 되는 거죠. 애용자도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많이들 스탑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스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복할 때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누가 성공하냐면 누가 믿을 수 없는 작은 일을 믿음을 가지고 반복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고 배웠기 때문에 저는 안 될 때 더 반복했고 안 될 때 더 궁리했고 안 될 때 더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사람 한 사람씩 애용자가 생기고 미팅장으로 초대가 되고 홈미팅의 인원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리할 때 성장합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 믿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근육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만이 정말 여러분을 리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메이를 할 때 저는 홈미팅에서 퀸도 하고 제품 강의도 하고 대문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러나 저는 물론 관계 중심의 사업을 했지만 아메이를 흐릿하게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메이는 아메이로 정면 돌파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아메이를 이야기할 때는 정말 진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아메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을 거절할 때 오히려 그 거절을 맞서는 게 여러분 훨씬 쉽습니다. 정말 정면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메이 하면 누가 떠오르냐? 제가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명하고 진하게 얘기하니까 아메이 하면 제가 떠오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아메이를 소개할 때 저를 소개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더 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진짜 잘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정말 더 많이 실패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이 하시면 돼요. 그냥 더 많이 하시면 잘하게 돼요. 그런데 많이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게으른 완벽주의. 네, 게으른 완벽주의가 되지 말고 우리 그냥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 창고가 가득 채워져야 여러분이 실력 있는 리더가 되는 거고요. 정말 여러분, 아메이 누가 잘하는지 아세요?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이 잘해요. 정말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이 아메이 잘해요. 아메이밖에 없는 사람은요, 이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실패를 안 해보면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패가 왜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이 실패가 나한테 왜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그곳에서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다음 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피해가면 여러분 성공도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많이 해보시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트너들이요, 여러분이 오신 그 길을 똑같이 올 거예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간 길을 파트너가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똑같이 그 파트너가 실패를 경험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실패를 해봐야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패를 정말 서슴지 않고 했던 것 같고요. 어느 날 그 아메이라는 산 같더라고요. 아메이가 너무 산 같았어요. 근데 이 산을 넘으려니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터널을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터널은 어둡지만 산을 뚫고 지나간다. 저는 이 도전이 아메이를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아메이 사업을, 내가 이렇게 아메이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 어려운 구간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힘들게 빨리 끝내버리자. 힘들게 이 터널을 지나가자. 그래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리더를 찾기 시작했어요. 파트너들을 리더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미팅장에 앉혀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도전을 시작하고 제가 파운더스 PT 때 다이아몬드를 품고 도전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수석, 그 다음에 파운더스 수석까지 5년 만에 아웃레그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의 전조등이 켜져 있는지를 알려면 터널로 들어가야 알 수 있대요. 여러분이 아메이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려면
여러분 도전을 하셔야 되고, 도전할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 목표가 진짜인지, 내 도전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조등이 꺼진 상태로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터널을 지나가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키우듯이, 나무를 키우듯이 사람을 키워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빨리 자라는 나무도 있고 천천히 자라는 나무도 있죠. 올리브 나무는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데 15년이 걸린대요. 그런데 뿌리가 잘 내려간 후에는 1000년, 2000년 동안 엄청난 열매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파트너의 뿌리를 키우는 일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뿌리는 뭐냐면 관계, 신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파리가 많이 자라도 뿌리가 자라지 않으면 언젠가는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트너들의 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로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 뿌리가 자라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잘 그렇게 물 주고 햇빛 주고 사랑 주고 관심 주고 그렇게 하시면서요, 놓치는 사람을 최소화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비사가 아니고요, 정원사가 되는 거예요. 정비사는 고장난 걸 고치는 거죠. 그런데 정원사는 그냥 가꾸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좋은 정원사가 되어서 그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까지 돕는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이제 지나면서 파트너들이 리더가 되고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두 가게를 하는 사람은 사람이 지나가면 뭐만 볼까요? 구두만 봅니다. 미용실 하시는 분은 사람을 보면 뭘 볼까요? 머리만 봅니다. 그럼 아메한 사람은 뭘 볼까요? 아메한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는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사업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사업을 해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리더십은 상대의 잠재력을 믿어주는 거라고 하셔서 저는 이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곳에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해냈기 때문에 저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나처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후원하고 돕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물입니다. 물질도 선물입니다. 선물은 어떨 때 받는 건가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고맙다고 주는 게 선물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그분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신다면 분명히 사람도 물질도 선물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파트너들의 그런 보석핀, 저는 지금 제 핀이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더블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 정도의 핀인 것 같아요. 파트너들이 지금 다이아몬드를 다 도전하고 그 상태에 있거든요. 그 핀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핀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 지나온 모든 길은 여러분 뒤에 파트너들이 따라올 그런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꿈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꿈이 되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또 외칩니다. 저는 크라운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는 분명히 외치면 언젠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요, 말이 길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처음에 아메이를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잘할 자신은 없지만 끝까지 할 자신은 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너무 두려워서 한 거예요. 내가 포기할까 봐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잘할 자신은 없지만 끝까지 할 자신은 있다 했더니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아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가 아메이를 할 때 모습이에요. 제가 32살에 아메이 시작했을 때
너무 어리니까 제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안경도 쓰고 진짜 막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업 설명하고 초대하고 만나고 다니고 했던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런 평범했던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 힘든 일도 많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너무 많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분명히 이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일은 나에게 좋은 거니까 나에게 주신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깨달아야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 내가 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배울 수 없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는 오셨다고 말씀드려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 안에서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 그리고 크라운을 꿈꾸는 이런 리더가 되었다면,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있는 모든 실패들을 여러분 사랑으로 해석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멋진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